이태원 참사가 한 달이 훌쩍 넘어서 사흘 뒤면 49제를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한 윗선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협의회를 꾸린 유족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협의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최경아 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유가족 협의회 활동을 하시는 건 아무래도 소중한 누군가를 잃으셨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누군가는 반드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 지방에 계시고 자녀분들만 서울에 올려보내서 이런 참사를 겪었는데 저래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픈 마음으로 협의회 활동에 나서게 되신 거고요. 협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것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셨거든요. 어떤 배경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모두 158명의 자식들을 안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냥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이태원 바닥에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산 사람, 또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정말 너무 답답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팽목항이라도 쫓아가셨어야 될 분이 지금도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야당 주도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계속 뉴스를 보면 진상이 다 가려진 후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하고 계신데 결국 소나기만 피하자는 그런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월호 진상 조사가 명백하게 가려졌나요? 결국은 네 책임 내 책임 따지면서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인데 진상을 일단 가리라고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가 참사 이후 국가는 없었더라는 그런 고백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 윤석열 후보 시절에 말씀을 들어보면 예. 참모 뒤에 숨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참모 뒤에 숨어서 진상조사만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연장선상에서 어제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는 게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가족을 위한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유가족 입장에서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네, 저도 유가족 입장이라는 말이 정말 뭔지를 모르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누구한테 맞았는데 그 때린 아이를 네. 담임 선생님이 감싼다면 그 아이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 아이를 야단치고 뭐가 정말로 제대로 된 그 가르침인지 교육인지를 하셔야 될 분이 계속 이상민만 껴안고 이 정부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걸 정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대부분 이제 사실상 거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제 브리핑이 명확하지 않았던 건데 출입 기자들이 거부냐 아니냐 이걸 거듭 물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상이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런 분석까지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유가족들도 뭐 가슴도 꾸덕꾸덕해질 테고 또 많이 안정도 되고 진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앞세웠다는 건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어떻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진상조사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나서 주셔서 또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 거고요. 네.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많이 낮아 보이고요. 남은 건 탄핵안입니다. 국회에서 이것까지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탄핵까지 가지 않도록 윤석열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장관의 해임은 저희 유가족들에게 정말 큰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린 애를 벌 주는 그런 위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준비위원 최경화 준비위원과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 현안과 얽히면서 이게 여당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국정조사가 지금 뭐 일어날지 파행이 될지 너무나 걱정되지만 그 경찰 조사로 밝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진실을 밝혀내는데 국정조사만큼 꼭 필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큰 재난을 맞아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국정조사 특조위에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했지만 네. 그때 여당 의원 7명은 불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일이 지금 야당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여당의 일인데 다들 불참을 하셨고 저희가 처음에 유가족들이 모여서 정진석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 그분 통해서 한 7, 8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도 어떤 저희들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싸늘한 거를 저희는 느꼈어요. 네. 압니다. 그리고 뭐 저희와 대담 중에 뭐 똑같이 핸드폰을 보시고 좋으시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의 간절한 마음은 어떤 담아두지 않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이 해임이 가결되자마자 전부 다 뭐 국조위 파행하는 저런 제스처를 보이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국정조사가 명백한 진실을 가리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협의회에서는 정쟁을 배제한 국정조사,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계신 상태인 거고요. 여당 일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나 유가족 협의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처음에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네, 저희가 그 협의회 창립하는 날 제가 4시 몇 분쯤 그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정말 답답한 마음에 권성동 의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분의 딸이 이태원에서 선체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렇게 그냥 그런 훈수 아닌 훈수를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저희들이 도와달라고 국힘을 찾아서 그렇게 목소리를 낼 때는 외면하더니 도와준다는 정치단체와는 담합하지 말라. 사실 저희는 누구나 다 처음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저희가 모여 있으면 많은 분들이 명함도 주고 도와주겠다고 손길을 뻗치지만 이거를 밀어내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판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는 너무나 지금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이 참사가 일어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그 맥락이 팔로잉 된 것 같은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위패 없는 분향소, 사진도 없는 분향소, 그다음에 참사 희생자 명단 발표는 폐륜이라고 얘기를 했고 행안부 장관이 유가족의 연락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이번에 그런 정치적 단합, 뭐 정쟁과 횡령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결국은 기승전결처럼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목소리도 내지 말고 단합하지도 말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의 일이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네. 예. 뭐 정치권 그리고 국회만큼 경찰 수사 상황도 좀 답답합니다. 사실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아직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경찰수사본부가 너무나 지지부진하다는 건 저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참 답답하게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원망스럽게도 그 대통령의 이상민 껴안기가 그게 마치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 경찰 수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눈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걸 다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향도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정말 성의 있는 진짜 명백하게 가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게 설사 이거는 네가 일을 하면서 큰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공격을 받아도 그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대한민국 공무원이 있지 않나요? 자기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일을 부실하게 해서 잘못 책임이 돌아온다고 해도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유가족 협의회가 요구하는 진실을 또 밝혀내고 또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것인 만큼 속도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흘 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제 그 추모제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사진과 이름이 담긴 위패를 공개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 저희들이 참사를 겪고 뭐 시신 인양조차 인원수 체크를 이유로 내주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정말 정신없이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49일이 되었고 이제는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고 예.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과 제대로 추모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인들의 사진, 이름도 다 공개하고 시민 분향소도 설치하고 그래서 16일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6시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6일 금요일 오후 6시 이태원역 네. 출구입니다. 네. 희생자들을 많이 좀 위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신 최경아 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